안녕하세요, JP입니다. 자, 오늘은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하고,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의 하나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A, B, C라고 쓰고요. 대문자로 쓰고,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집합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더 알아본다면, 수학적 의미의 집합은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 멋있는 학생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모임은 집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반면에 안경을 쓴 학생, 육의 양의 약수 같은 그 대상이 명확한 것들은 집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아래 나와 있는 확인 1번 한번 본다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 그리고 우리 학교 1학년 중 학급 회장의 모임, 1의 자리가 숫자가 7인 자연수의 모임,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인 것들인데, 이 중에서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인데,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가까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준에 따라서 가깝다라는 게 다를 수가 있죠. 내 앞 1m까지는 가깝다, 내 앞 50cm까지는 가깝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각자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면 우리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원소 A가 스몰 a로 나타내고 집합 A는 라지 A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기호는 엘리멘트의 첫 글자 E를 기호화한 것이고, 자, 이걸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나와 있냐?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A is element of A라고 합니다. 자,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이다 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와서 스몰 a, E를 그대로 기호화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라지 A는 맨 마지막에 그대로 써주는 거네요. 자, 아래에 있는 표현, 영어식 표현을 간단하게 세 글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기호화했다라고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짝대기가 하나 그어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원소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A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이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을 하나씩 나열해주는 방법인데요. 1, 2, 5, 10이 있고요. 조건제시법은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이 짝대기 오른쪽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대표값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x는 10의 양의 약수인 것들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의 논리학자인 벤이라는 사람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표로 우리가 나타낸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수학의 이름을 남겼네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집합의 성질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 자, 원소 나열법은 어떨 때 쓰냐? 원소의 개수가 적거나 공통된 성질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냅니다. 조건제시법은 당연히 너무 많거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기 편하겠죠. 자, 오른쪽에 보면 원소 나열법에도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원소가 많은데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면 이 점점점을 사용해서 원소 일부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1, 2, 3 다음에 점점점을 사용해서 4, 5, 6, 7, 8, 9를 생략한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반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반에 있고 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자리를 옮긴다거나 자리를 바꿔도 반의 구성원들은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은 원소, 같은 이름은 중복해서 쓰지는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소수처럼 원소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셀 수 있고 유한하거나 또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집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익숙한 표현으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하나요? 당연히 영집합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빌공자를 써서 공집합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이거의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동그라미를 치고 짝대기 하나 그리는 공집합의 기호로 나타낼 건데,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 세대 애들은 동그라미 아침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요런 창문을 그려보니 요런 그림을 생각한다면 쉽게 공집합의 기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인가? 자, 공집합은 어떤 성질이 하나 있냐면 공집합도 우리가 연계라고 해서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공집합은 유일하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연계인 거는 다른 종류가 있지 않고 무조건 얘는 뭐라고 말한다? 공집합 하나로 말을 통일시키자라고 한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당연히 개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function of x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fx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number of a라고 우리가 하는데 number of a. 자, 이때 앞글자를 따와서 n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of a는 이 가로 한 다음에 a를 안에 넣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자, 집합의 개수에 따른 분류인데, 자, 여기서 오른쪽 b를 한번 찾아보면, 자, 공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러니까 지금 중괄호를 한 번 더 해줬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니까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하나다. 라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부분집합으로 나갈 건데, 부분집합이라는 건 어떤 거냐?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B가 더 크고 그 안에 A가 쏙 들어가게끔 그려진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아래 한번 봅시다. 부분집합 기호에 대한 이해인데,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모든 A의 원소 X에 대하여 X는 B의 원소가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C 모양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냅니다. 자, C 모양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게 오른쪽이 더 지금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벌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벌려 있는 부분 쪽이 더 큰 포괄적인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C는 어떤 걸 의미하냐? 컨테인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것입니다. 요거의 영어 표현은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 못해서. 자, 그런데 요걸 한번 본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라도 있다면 A는 B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원소 기호와 부분집합의 기호는 여러분들이 영어 엘리멘트와 컨테인을 정확히 생각하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분집합을 우리가 알았는데 부분집합을 어떻게 하나씩 다 구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D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분집합을 모두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원소 개수에 따라 분류하여 구하면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 2, 3의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로 각각 나눠서 구할 텐데요. 자, 부분집합이라는 건 부분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왜?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자,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는 이 집합 중에서 난 하나만 포함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씩만 선택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도 원소의 개수를 2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1, 2, 3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 1, 2, 1, 3, 2, 3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당연히 3개 다 선택을 해야겠죠.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와 있냐. 지금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1개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건 3개가 나오고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건 또 3개가 나오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건 1개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뭘 의미할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부분집합은 지금 다 구해서 총 몇 개일까요? 8개가 나오죠. 1, 3, 3, 1 다 더하면 8개가 나오는데, 이 8개가 굳이 하나씩 싹 구해서 다 구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걸 하나씩 만들기가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본다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집합을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부분집합을 개수에 구하는 원리가 나와 있죠. 집합 A는 A1, A2, A3인데, 자, 부분집합을 어떤 B라고 했을 때 A1이 B 안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2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B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또 A2가 B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A3도 B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자, 두 가지씩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어때 얘들아? 한 번에 일어나야 되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곱해질 수 있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해 법칙을 이용해서 다 곱하면 몇이 나와? 8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의 개수, 뭐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다, 뭐 특정한 원소를 갖는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특정한 원소를 갖는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A1을 꼭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A1을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A2는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다 몇 가지. 2가지가 나오고요. A3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다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해서 총 4가지라고 구할 수가 있고, 왼쪽처럼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뭐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개수가 n개이면 2의 n제곱의 개수가 나올 거고, 이때 뭐 포함한다, 나는 꼭 포함해야 돼 라는 경우하고, 나는 이거를 포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경우를 각각 빼준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선생님 저는 이게 그냥 공식만 갖다 쓰면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애들은 방금 우리가 했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적어도라는 말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 경우에서 하나도 어떤 게 아닌 경우를 뺀다면 우리는 적어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재나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몇 가지만 좀 더 빼먹은 걸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공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에 대한 성질을 좀 빼먹었는데,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어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공집합이 어떻게 안에 들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A는 C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쉽게,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로 같은 집합. 자, 서로 같은 집합은 어떤 거냐? 지금 보니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속하고 B가 또 A에 속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서로 다 똑같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때야 돼, 얘들아? 구성원들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구성원들이 같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예를 보자면 ABC하고 집합 ABC하고 집합 1, 2, 3은 서로 같대. 그런데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거는 말할 수 없겠지. 왜? 원소를 나열하는 것은 순서에 상관이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A가 2일 수도 있는 거고 A가 3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이 같다고 해서 순서까지 꼭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알겠죠? 자, 이제 부분집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 있는데, 자, 이 진부분집합은 어떤 거냐? 자, 우리는 A가 B에 포함되면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B랑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B 자기 자신이 아닐 때는 이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진부분집합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나중에 진부분집합에 대한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몇 개만 빼면 되겠어요, 얘들아? 하나만 빼면 되지. 왜?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A와 B가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오늘 개념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